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말할 수 있어. 유용 동그라미 표제부 등기 유용 X.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어요. 뭐는 유용되는데요? 저당권 등기는 유용할 수 있는데.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 동그라미 합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줄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죠. 그럼 맨 끝에요. 제3자 명의 저당권은 유효하게 돼. 알겠죠? 자, 3번. 그래서 아까 제가요 상담 얘기했었죠. 제3자를요 좀 뭐죠? 매도인을, 원래 매도인이 돈 빌린 거 아닌데 매도인을 채무자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나중에 매수인이 돈을 갚으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자, 3번.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여기 지금 똑같죠? 지금 여기 났죠? 여기 봐봐.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병이 누구죠? 은행이죠?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기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말이죠. 알겠죠? 승낙을 얻어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4번. 저당권 양도에 불려한 물권적 합의 줄거. 물권적 합의 줄거어요. 합의 동그라미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죠. 알겠죠? 특정인, 그러니까 합의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당사자 사이라는 건 뭐예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부합물과 종물에만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뭐다? 독립한 부동산이다. 토지와는 별개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4번? 당 합의에서 속한 것이 아니고 4번 틀렸어요. 4번은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자비는 당사자 사이에만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나 보증인까지 있어야 된다. 틀렸다고. 당사자 사이만 있으면 된다고. 아, 여기요? 아, 이거 지금 바꾸질 않았나 봐요. 특별한 사정, 다시 읽어요. 여기 지금 그럼 틀린 거예요? 맞아요? 자, 1번 거기 여러분 책에는 틀린 걸로 돼 있어요? 오케이.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이용할 수 있고. 1번 맞죠? 채권자, 채무자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기속, 그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고 2번은 3번은 2번에 대한 그 설명이니까 유효하고요. 5번은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미치지 않고. 맞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알겠죠? 자, 저당권의 효력범위죠. 효력범위는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충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줄고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OX. X죠. 독립적, 그리고 봐봐.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줄고 이퀄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부합이랬죠. 부합. 이걸 구성 부분이죠.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법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는 때 줄고 여기까지. 그래서요 이것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이런 것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3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된 금을 다 낸 자는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전유 부분 줄고 이것을 주된 권리다. 이렇게. 여기요
대지 사용권은요 종된 권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부분을 경락받으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뭘 한다? 경락을 받는다 이렇게.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기 봐.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토지 있죠. 토지가 있고 여기서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이걸 건물의 소유권이죠. 건물을 남의 땅에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임차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 임차권이 종된 권리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건물에다가 여기가 저당권이나 또는 여기가 전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종된 권리이고 이걸 말한다 주된 권리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미친다. 아까 얘기했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요 봐봐요. 전유 부분 주된 권리죠. 여기요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 아까 얘기했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미치기 때문에 주된 권리를 경락받으면 종된 권리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됐죠? 이것과 똑같아요. 4번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아니요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자,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미치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미친다. 이렇게. 우선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자, 62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도 저당권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그럴까? 왜 효력이 없을까요?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러면요 여기는요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당연 소멸해. 당연 소멸. 됐죠? 그러니까요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등기, 저당권 이전의 등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왜요? 지금 여기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 전이라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거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미 돈을 딱 갚자마자 저당권은 말소 무조건 소멸하고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그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그 등기를 이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2번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멸실 동그라미 받을 금전 줄거 받을 금전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죠. 이걸 가치적 변형물 물상대의죠 지금. 그래서 화재 보험금 이런 거죠.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 줄거 저당물의 소유자 즉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 중요한 건 이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즉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물상대위권은 뭐죠? 중요한 것은 뭐가 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 압류.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 전까지 압류. 누가 압류해?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3번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가 되죠. 저당권 시행이란 말은 경매가 되죠. 경매. 그럼 봐봐, 전세권과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왜 언제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 뭐다?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뭐라 하게 되면 배당 참가라면은 뭐하고? 소멸하고. 후순위 저당권 후순위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언제나 소멸한다. 알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냐 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있죠. 가압류 등기. 그럼 뭐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봐봐. 여기 얘기를 몇 번 했냐면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A가요 저당권이고요. B가 가압류고요. 여기가요. 여기가 근저당이고 C가요. C가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1억 9천이 있다. 여기 1억이고 2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경매대금이 1억 9천이에요. 근데 돈은 4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배당을 할 때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저당권자가 얼마를 가져가고 1억을 가져가고 얼마가 남아? 9천이 남죠. 그러면 가압류가 1억이니까 9천을 다 가져가느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한다? 채권을 가압류하기 때문에 채권은 순서가 똑같단 말이죠. 평등하단 말이죠. 평등하단 말은 돈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순서가 평등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는 돈은 9천인데 둘 다 순서가 평등해. 똑같아. 그럼 어떻게 가져간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가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액. 누가 더 채권액이 많냐 적냐 이 말이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갖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갖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3천. 여기는 얼마? 6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3천, 6천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나눠갖는다 이렇게. 자요 4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죠. 저당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틀렸죠?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자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다고. 없어.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뭐라 하게 되면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압류 후 과실에 미쳐. 압류 후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 말. 압류 후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가장 중요한 뭐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압류 이전이라고 돼 있죠. 압류 이전. 이게 틀렸다고. 여기요 차임 채권이 뭐예요? 차임. 여러분 이자하고 차임을 뭐라고 한다?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과실. 그러니까 압류 이전 그러면 안 돼. 압류 이후.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차임 채권에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차임 채권에 미친다. 언제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친다. 압류 이전에 차임 채권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하고 5번하고 저당권자가 4번하고 5번이네요. 알겠죠?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은 미치지 않는다. 4번하고 5번하고. 압류 이전 미치지 않는다고. 압류 이후에만 미친다고. 알겠죠? 언제만? 압류 이후. 알겠죠? 4번, 5번 이렇게. 자, 63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등. 봐봐. 이게 지금 문제 18회 때 나온 게 이게 문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요 이번에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는 정확하게 나왔어. 알겠죠? 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갖고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주등기만 말소하면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주등기만 말소하면 돼. 양도는요, 양도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 이게 판례 원문이에요. 이게 판례 원문이라고.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18회죠? 감정평가사 18회 때 시험이 나오고 우리 시험이 그대로 나온 거야, 이게. 감정평가사 18회 때 뭐라고 되어 있다?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지. 이전 동그라미. 이전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을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주등기만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 나왔다? 상대방은요, 양도인이다 해서 일단 틀렸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양수인. 이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요, 양수인으로 해가지고 맞는 걸로 돼 있어. 내가 지금 틀린 걸로 바꿔놓은 거야. 바꿔놨나? 그랬을 거예요. 알겠죠? 이전하고 양도는 다르잖아요. 이러면 이전은 뭐죠? 원래 있었던 저당권은요,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넘겨가는 것이 이전이죠. 양도는 뭐죠? 양도는 팔아먹는 거예요. 저당권을 팔아먹는 게 양도라고요. 그러니까 양도는요, 전에 저당권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양수인만 상대로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팔아먹었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등기할 때 말소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있는 등기만 말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양수인 상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양도는. 그런데 이전은요, 이전 등기, 저당권을 이전한단 말은 원래 을 앞으로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된 것을 다시 넘겨줬다 이 말이죠. 동일성 부기등기로 넘겼으니까 무슨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전 등기 그러면은 주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한다. 그래서 맞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감정평가사 시험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시험도 그래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시험이 횟수가 똑같거든요. 감정평가사 올해가 31회, 우리도 31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때는 맞는 것으로 돼 있어, 지문이. 양수인을 그래서 맞는 걸로 돼 있다고. 양수인 그래가지고 판례 원문은 이렇게 돼 있고 작년 변호사 시험에도 똑같이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양도. 이전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알겠죠? 어떻게요? 이전은 뭐만 말소한다? 주등기만 말소한다. 양도는 누구를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왜? 양도라는 것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있는 놈한테 이제 말소하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를 아예 그냥 틀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양수인으로 돼 있어서 맞는 걸로 돼 있다고. 근데 양도인으로 해서 완전히 틀린 걸로 해놨다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번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해야 돼요? 없어도 당연히 소멸하죠. 3번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봐봐. 저당권자는 줄고 저당권자는 반환할 것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저당권은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 재밌는 말이죠. 줄거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 이꼴 손해 발생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줄거 공사의 중지를 청구. 공사의 중지를 청구를 뭐냐 써?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가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럼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죠? 근데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환가치가
교환 가치가 실현이 방해된다. 이게 뭐냐?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 갑한테요 돈을 빌려줘. 이게 2억짜리 해봐. 2억짜리다. 2억짜리다 해봐. 그러면 6억짜리 건물이죠. 6억짜리 건물인데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 갑이요 갑의 잘못으로 3층이 불타버렸어. 남아있는 게 얼마죠? 1층 2층이죠. 이 1층 2층 남아있는 걸 뭐란다? 이것을 교환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가치. 이 교환가치가 지금 얼마예요? 4억 원의 가치밖에 없죠. 여기는 빌려준 거 얼마 빌려줬죠? 3억. 그러면 4억이니까 얼마가 남죠? 플러스 1억이 남죠. 그러면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죠. 왜? 건물은 4억이니까 이 사람은 3억밖에 안 빌려줬으니까 1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아니 3억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건 얼마밖에 안 돼? 4억이죠. 교환가치가 4억밖에 안 되죠. 빌려준 돈은 얼마죠? 5억이죠. 그럼 남는 돈이 마이너스 1억이죠. 마이너스 1억. 이걸 뭐라고 한다?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다. 그러니까요 교환가치가 실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다. 다른 말로 하면 저당물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사를 계속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공사 중지 청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줄거,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무조건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 거예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된지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친다 이렇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락인이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 이렇게. 자, 64번 근장이죠.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또는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멸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소멸하거나 여기 소멸하거나 써. 부종성 완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만약에 여러분요 유치권이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바로 소멸해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원래 언제부터다? 0부터 채권 최고액까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줄과 필요적이 아니죠. 그것은 임의적 기재상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4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럼 봐봐 줄거봐. 근저당권 줄거봐. 종된 권리죠. 여기요 피담보채권을 성립 줄거에 피담보채권 주된 권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주된 권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주된 권리가 뭐냐? 소비대차일 수도 있고 공사 대금일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일 수도 있고 알겠죠? 아무튼 뭔가 있어야 된다. 채권이 있어야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자 5번 또 나왔죠? 맨 끝에 여기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틀렸죠? 6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요 계속 지금 나오는데 피담보채권은 봐봐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에 참가하거나 다 피담보채권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다. A가 근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B가요 만약에 근저당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면
청구하면요. A는 언제 확정된다? B는 언제? A는 언제? 경매 청구 시 확정되죠? B는 언제? 경락, 대금, 완납 시. 여러분, B가 경매를 청구하죠? B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럼 B는 언제? B는 경매 청구 시. A는 언제? 경락, 대금, 완납 시.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경매를 청구했다가 경매를 취하한다, 취하를 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자, 1번. 2번이요? 1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한다. 봐봐.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여기가요, 근저당이죠. 줄 그어봐. 후순위 담보권자 줄 그어봐. 경매를 청구했죠? 그럼 여기 근저당권자 순서가 몇 순위예요?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근저당권이 뭐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라고 써. 왜냐면 근저당권의 후순위라고 그랬으니까.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근저당권은 선순위죠. 선순위는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이게 조금 어려워. 알겠죠? 경매 신청 시 1번 틀렸어. 2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개시 결정 줄고요. 여기 줄고 봐. 근저당권자 줄고 있고 맨 끝에 경매 개시 결정 줄고. 그럼 언제예요? 그러면 경매 청구 시 확정이죠. 경매 청구 시 확정. 그런데요,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 동그라미 취하 그러면 효과가 번복된다. 틀렸죠?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최선순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경매 청구 시. 그 근저당권은 언제? 경매 청구 시. 매각되고 완납 시. 틀렸어. 자, 4번. 근저당 채무자가 선고 파산. 그 다음에 뭐요? 결산기 도래.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은 언제? 경매 청구 시. 그 다음에 전속기간이 만료. 그때 피담보 채권이 바로 확정이 되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때 조심해야 돼. 봐봐.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은 언제? 경매 신청 시죠.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여기서 쭉 써놓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렇게. 그러면 선순위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 확정돼? 경락대금 완납 시니까.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5번.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있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자, 다시. 피담보 채권 확정이죠?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1번 틀렸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그 다음에 4번이 맞네요. 알겠죠? 아니, 옳은 것이죠? 4번 맞고 5번.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 상대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는 없다. 그러니까 안 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근저당권자죠?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지금 1번 봐봐요. 1번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해. 전이냐 후냐 이렇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뭔가 해서 변경할 수 있어. 확정되기 전에 일부 변지하거나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가 있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난 후에 확정 후 지연이자가 있고 새로운 채권이 있고 이 네 가지 항상 문제가 돼. 확정 전하고 확정 후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확정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 후의 것만 채무자가 뭘 한다? 담보한다. 변경 후의 것만 담보. 일부 변제하고 일부 양도해도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확정 후 지연이자, 확정 후의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뭐가 된다? 담보되고, 새로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뭐라고? 확정되기 전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이자, 여기 줄과 확정 후 이자나 지연손해, 이자나 지연손해는 당연히 뭐가 된다?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후 지연이자는 담보된다. 이렇게. 알겠죠? 2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채권 최고액은 뭐죠? 채권 최고액 줄고, 바로 옆에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이렇게, 여기까지. 책임의 한도액 아니에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이렇게. 2번 틀렸어. 물상보증인, 밑에다 떠서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 맞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없다 그랬으니까. 4번, 실제 발생한 채권. 줄거봐. 실제 발생한 채권이죠? 4.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등기된 거 3억. 3억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 채무자는 얼마나 갚아야 된다? 4억.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4번 맞죠? 5번,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죠?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봐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이때 제3자를 뭐라고 하죠?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 누구라고 그래? 제3취득자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취득하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여기까지 제3취득자.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당연히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줄거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여기까지 줄거 말소를 청구 써.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됐죠 지금?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저당권은 문제가 4개가요. 아주 깔끔해. 하도 몇 가지. 범위는 적은데 내용이 깔끔해. 근저당권은. 자, 6번은 67번, 66번 정답할 뻔이죠. 4번. 67은요. 근저당권의 확정된 채권액이 뭐다? 확정된 채권액은 실제 채무액이에요. 실제가 4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3억이다. 이것을 상회한다. 더 크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채무자를 얼마 갚아야 돼? 채권 전액 변제.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요력이 잔존치매에 미친다. 4억이죠.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또 나왔죠.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 제3취득자. 이런 봐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뭐만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만. 그래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그 채무를 어디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한다. 알겠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물상보증인. 이런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 줄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 그러면 근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근저당권은 소멸 X라고 써. 근저당권은 소멸 X. 옆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했어요? 원래 소멸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된 후에 여기까지 소멸 안 해. 목적 부동산이 경락이 됐어. 경락. 그러면 봐봐. 거기다가 말소 회복 등기가 있든 없든 말소 회복 등기가 있든
해복든 경락으로 소멸한다. 왜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우리가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든 말든 무조건 경매되면 근저당권은 소멸을 해. 그러니까 결국 경락이 되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뭐한다? 소멸하고 어떻게 한다? 자기가 근저당권자임을 증명해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미 배당이 끝난 경우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아무튼 근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5번 가압류 등기 후 근저당권 또 나와 있네. 가압류 등기 줄 것이고 후 가압류 등기 후 동그라미하고 근저당권 등기 우리가 배당 받을 때 가압류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순서대로 받는다. 동일한 순서. 근저당권은 선순위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OX. 그래서 뭐라 한다? 평등 배당.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 배당.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 배당. 이렇게. 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압류는 뭐다?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틀렸죠? 자, 68번이죠. 자, 옳은 것은 이제 공동저당인데요.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 등으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 일부에 대해서 배당받았다. 배당 여기까지요. 공동담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언제 나온 거죠? 29회 때 나온 거죠? 이건 봐봐. 이렇게 말하면 힘들죠? 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봐.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공동근저당을 잡은 거예요. 여기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여기요 갑에요 X 부동산하고 여기요 갑의 Y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먼저 경매돼서 여기서 얼마나 받느냐? 4천을 받은 거예요. 4천만 원이니까 4천을 먼저 받은 거예요. 4천을 받았어. 받고 나니까 지금 4천만 원 얼마가 지금 남았죠? 마이너스 2천이 남았는데 Y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할 때는 여기 2천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2,500이 된 거예요. 2,500 Y 토지가 경매될 때는. 그 다음에 배당 시에는 또 이자가 또 붙어서 2,800이 된 거예요. 2,800. 원래는 4천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 2천 남았는데 이게요 Y 토지가 경매가 될 때는 이자가 붙어서 2,500이 됐고 배당이 될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있다 배당하거든요. 될 때는 2,800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토지는 얼마냐? 이 토지 1억에 경매가 된 거예요. 1억에 경매가 됐어요. 1억에. 그러면 을은요 Y토지 경매대가에서 돈을 1번 2,000을 받는다, 2,500을 받는다, 2,800을 받는다. 4번 잘 모르겠는데 5번 미치고 8장 몇 번이다? 몇 번? 1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이다.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다? 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 봐. 어디 있었는데. 여러분들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 여기 2번 봐봐. 2번 읽어봐. 66번에 2번 읽어. 66번에 2번. 채권 최고액이란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다? 채권 최고액 6천이다 이 말 아니에요. 최고 한도가. 이미 지금 얼마 받았어? 4천 받았죠? 그럼 얼마만 받아야 돼 이제? 2천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800만 원 이자가 더 붙었잖아요. 그럼 800은 어떻게 해? 800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두 번째 1억에서 2천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후순위가 받고 후순위가 8천 가지고
후순위들이 받고 남은 돈 있으면 받으면 되고 남는 돈이 없다 그러면 을의 갑에 또 다른 채권이 있으면 일반 재산인가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요 배당가 할 때 2,800에서 2,800까지 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채권 최고액까지만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 2번 동시배당이죠. 여러분 동시는 어떻게 해요? 동시배당에 관한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돼.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민법 규정 줄거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 줄거 민법 규정이 뭐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3번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누구를 우선시킨다? 후순위 저당권자 틀렸어. 물상보증인 써. 물상보증인 이렇게. 자, 왜 물상보증인 우선시킬까? 다 끝났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봐. 왜 물상보증인 우선시킬까? 왜?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증인이 누구예요? 보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병을 뭐라고 그래요? 병을? 물상보증이죠. 왜? 갑이 지금 채무자잖아요. 갑이 지금 채무자죠? 이 사람은 돈 빌린 사람이 아니고 보증인이죠? 그럼 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못 갚을 때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이 토지가 먼저 경매가 돼서 3천만 원에 경매가 됐어. 그러면 3천만 원 경매가 돼서 을이 돈을 다 받았어. 을이.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가 을이 돈 다 가져갔으니 3천만 원 내 돈 내가 갑한테 빌린 돈 병 너가 갚어. 그러면 돼 안 돼? 이 사람은 갑을 보증을 쓴 사람이지 갑의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증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갑이 채무자가 변제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를 보증 쓴 사람이다? 갑 채무자를 보증을 쓴 사람이지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를 보증 쓴 사람이 아니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3번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후순위보다는 누구를 더 우선시킨다? 물상보증인.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한다. 자 4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줄과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줄과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먼저 경매 줄과 먼저 경매.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채무자고 물상보증인이 있죠. 돈 빌린 사람 누구예요? 채무자죠. 물상보증인이 아니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 그럼 돈 갚을 사람 누구죠? 채무자죠. 그럼 누구께 지금 경매가 됐죠? 먼저 물상보증인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물상보증인은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채무자. 그럼 이제 봐봐.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받은 경우 줄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무자 것을 갚아줬으니까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래야죠. 아시겠죠? 자 5번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어요. 타인 명의의 저당권은 유효가 원칙이다 무효가 원칙이다. 아니 여러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제3자 명의는 무효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어? 갑과 을과 병가를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가 되죠. 합의가 없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제3자 명의의 채무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을 때만 유효가 돼. 그래서 우리 아까 계속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으면, 갑과 을과 병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뭐가 중요해?
합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합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이다. 알겠죠?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공동 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줄고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걸 뭐란다? 누적적 근저당권이다. 이번에 나오는 이게 뭐죠? 이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번에 판례가 누적적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공동재산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값에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가 여기 X하고 여기 Y에다가 하나의 저당으로 잡잖아. 이렇게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우리가 보통 공동 근저당권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3천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공동담보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잡아? 하나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이 하나인데 물건은 여러 개지만 채권은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는 3천을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어떻게 써놨냐면 이 사람이 여기 을이 이렇게 3천을 빌려주면서 여기 X에다가 3천을 잡고 또요 똑같이 우리요 또요 3천 빌려주고 3천 빌려주고 또 Y에다 또 3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어떻게 돼요? 여기도 3천 여기도 3천을 모두 얼마나 빌려준 거랑 똑같죠? 6천 빌려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이러면 단일의 것으로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원래는 공동근저당은 이런 형태죠. 알겠죠? 3천 빌려주고 각각에다가 공동으로 잡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공동담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공동담보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3천짜리 하나를 빌려주면서 각각의 물건마다 각각마다 채권 최고액 3천 해가지고 각각 여러 개에다가 3천짜리를 해가지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누적적 근저당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 3천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공동 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했다 이놈이. 따로따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최고는 일단은 얼마만 받으면 돼. 자기는 3천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하나를 3천 해가지고 저당을 여러 개 잡았다 이 말이죠. 이놈이 머리가 좀 있는 놈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하나 잡으니까 아무튼 전체에서 얼마나 내가 받겠다? 3천을 받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동담보 그러면 그냥 공동저당으로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5개면 3천 1억 5천천은 보이죠. 그런데 실제는 얼마 빌려줬다? 3천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한다. 누적적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 아무 말도 아니죠.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번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2018년에 아니 2020년이죠. 지금 2020년에 나온 거 처음으로. 알겠죠? 자, 2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아까 했죠 우리가. 내가 근저당권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이전은 무슨 느낌만 말씀하면 돼? 주등기. 양도는 누굴 상대로? 양수인. 봐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되는 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주등기인 근저당권 등기의 말씀만 구하면 돼요. 여기 나왔잖아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 알았죠? 변호사 시험은 똑바로 나왔단 말이죠. 주등기만 말씀하면 돼요. 근데 우리하고 감정평가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그래서 맞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맞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느낌만 말씀한다? 주등기만 말씀한다. 주등기만 말씀. 자,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죠.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채권적 청구이라고 그래. 종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 왜? 종전이니까 지금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 지금 소유자는요 제3취득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전 소유자 채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책은 아마 지금요 89로 돼 있을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69.
뭐야? 어디 갔어? 4번 어디 갔어? 4번. 자요, 4번 보셔요. 4번. 공동 근저권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줄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 소유,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 보증인이죠. 그럼 봐봐, 이제 이거예요. 봐, 여기 우리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런데 여기 얼마죠? 3천이죠. 3천을 받는데 채무자 소유 거다고요, 물상 보증인 거다고 병하고 이렇게 두 개 다 공동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2천만 원이고 경매가요, 여기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배당을 해요. 동시에 배당을 하고 싶어. 동시에 배당. 그러면 이 을은요, 갑의 토지하고 병의 토지에서 얼마씩 돈을 받아간다? 갑에서 얼마? 우리 돈 빌린 사람 누구예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일 때 우리가 안분액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안분액을 정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채무자 소유일 때. 근데 여기는 하나는 누구 거다?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이죠. 돈 빌린 사람 누구다?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 거에서 다 빼는 거죠. 여기서 2천 빼고 얼마 부족해? 그러면 병한테 1,000 받아가는 거야. 1,000. 병한테 1,000. 그래서 우리가 동시배당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 보증인이면 동시배당일 때 채무자께서 다 빼고 부족한 것만큼만 물상 보증인한테 뽑고, 다 채무자 거다. 다 채무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채권액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 보증인 소유일 경우 이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줄고 동시에 배당. 빡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부족할 때, 부족한 것만 1,000만 원이죠.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자가 다르죠? 다를 때. 그런데 봐봐, 여기 우리가 앞에서 한 번 했었는데 어디냐면 어디죠? 잠깐요. 아무튼 그렇다 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되어 공동 근저당권자에게 경매대가를 뭐 한다? 동시에 배당할 때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여기 나왔네.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뭘 해서? 비례해서. 알겠죠? 원래는 봐봐, 둘 다가 채무자 거예요. 둘 다가 채무자 거고 하나는 3천만 원을 받는데, 이런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5번은 뭐냐? 5번은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요, 갑이 을이 갑한테요 3천을 빌려줬죠. 3천을 빌고 갑에요 X 토지하고 갑에요 Y 건물에서 여기는 3천이 나오고 여기는 2천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경매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배당을 한다 이 말이죠. 둘 다 누구 거다? 갑의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을은 어떻게 받느냐? X하고 Y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죠? 5천이죠. 5천. 그 다음에 이 지금 을이 받고 싶어 하는 돈은 얼마죠? 3천이죠. 3천 을이죠. 곱하기 X 부동산 얼마죠? 3천이죠. 3천 X 이렇게. 여기는요, 받고 싶은 돈은 얼마? 3천 을이죠. 곱하기 얼마죠? 2천 Y죠. Y토니까 2천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죠? 1,800. 여기 얼마죠? 1,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얼마다? 3천. 이렇게 받아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누구 것일 때? 둘 다 채무자 것일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겠죠. 둘 다가 채무자 것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둘 다가 채무자 것이 아니다. 그럼 둘 다 물상 보증인 것이다. 그러면 동시에 배당한다. 그러면 누구 것부터 먼저 공제? 채무자. 다 빼고 부족한 것만 물상 보증인. 그런데 둘 다가 채무자 거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러면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죠. 알겠죠? 아직도 지에게는 39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굳이 이거 하나 계산하려고 달려들다가 5문제 못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것은 아닌데 계산하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 여러 개 나왔죠. 지금 공동저당 여러 개 나왔어. 알겠죠? 우리가 채권 최고액에서 전부 다 빼고, 그럼 채권 최고액이 4천이다 그러면 3천 뺐으면 나머지 1,000에 대한 이자가 나오더라도 얼마만 더 뺀다? 1,000만 더 뺀다. 무슨 말이야? 1,000만 더 뺀다. 더 이상 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상보증인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물상보증인이 더 우선한다.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은 더 이상 이 보증인은 보증이다 아니다 아니고, 두 번째, 보증인은 채무자를 보증한 거지 후순위 권리자를 보증 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다 끝나면은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공동 저당에 가는 것이고, 상당히 좀 까탈스럽죠. 아까 우리 누적적 근저당권이 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틀린 집으로 나올 수는 없고, 혹시 누적적 근저당권이 있다 그런가 보네, 이 정도 하면 된다. 우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동담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천을 받을 요량으로 각 부동산마다 채권 최고액 얼마로? 3천으로 해서, 그럼 실제로는 3천을 가면 1억 2천이 돼야 되는데, 알죠? 실제는 얼마만 목적으로 한다? 3천만 받기 위해서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개별적으로 설정한 것을 누적적 근저당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여기까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